약간 오류같이 좀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의 모든 것의 곰팡이 탐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룰 거냐면요. 요즘에 핫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거기에서도 챗 GPT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챗 GPT 나오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뉴스에도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챗 GPT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은 그냥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부수적인 정보들을 좀 보는 정도로 많이들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관련된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좀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해서 정보들을 자꾸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챗 GPT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가정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를 좀 잘해줘요, 챗 GPT가. 그래서 가정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곰팡이 종류가 포함됩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고, 이 영문으로 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도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GPT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는 상태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곰팡이는 우리 인체에는 어떤 해를 가하지라고 물어보면, 일부 곰팡이 종류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스포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며 호흡기계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입할 수 있고, 일부 곰팡이 종류는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방출하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조시 보면은 호흡기 질환,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에 좀 얘기가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곰팡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또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정집에서 곰팡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습기 관리, 곰팡이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기 쉽습니다. 해서 이렇게 환기를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이렇게 나오고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청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 유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분 제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 실내에 있는 그런 수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곰팡이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습도 조절,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습도도 중요하지만 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수분들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발코니 벽면의 결로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닦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닦기에서도 뭐가 있냐면 먼지나 오염 물질에 대한 닦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단열입니다. 자, 단열을 보면은 발코니 벽면이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코니 벽면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면 결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정돈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순환이 있죠. 위에 앞에 환기랑 비슷한 것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기순환은 공기가 전체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러한 발코니의 결로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로 현상이나 곰팡이 예방을 위해서 실내 환기를 얼마나 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 실내 환기는 결로 및 곰팡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환기 시간은 그 빈도와 이제 이런 것들은 실내의 크기, 사용 용도, 실내에서 거주하는 인원수, 날씨 요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약간 오류가 좀 살짝 있더라고요.
자,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하루에 뭐 23회 뭐 각각 50, 10분 이게 아니라 하루에 한 10분 정도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 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짝 선을 그었어요. 습기가 많거나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는 더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기 방법은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서 실내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법과 환기 시스템. 이제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부에 그런 환기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참 좋은 게 뭐냐면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실내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기청정기나 뭐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교체 주기를 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이제 실내에 유입할 수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좀 교체를 좀 잘 교체를 했었으면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실내 환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내 온도와 습도, 실내 온도는 18도와 25도 뭐 이렇게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습도는 40에서 60도 이 사이를 유지하는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습도가 밖에가 높은데 우리가 환기시키는 거는 오히려 그 습기들을 좀 더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의 그 습도가 좀 낮을 때 시키시면 내부의 습도 조절하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곰팡이가 이제 발생됐을 때에 곰팡이 제거했을 때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곰팡이 제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보호 장비 사용, 마스크. 우리가 이제 곰팡이 제거제를 쓸 때도 쓰지만 곰팡이나 이런 게 아까 좀 위에 말한 것처럼 포자균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 안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좀 감싸주라는 거죠. 분리시켜주거나 그냥 노출되어 있는 데서 곰팡이를 제거하면 그 포자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챗 GPT가 굉장히 똑똑하게 이런 정보도 알려주죠. 뭐 곰팡이의 종류, 그다음에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 환기, 뭐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아직은 챗 GPT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뭐랄까요? 약간 오류 같이 좀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거는 뭐 네트워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챗 GPT가 어쩔 때는 아예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에 좀 가부가 걸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챗 GPT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챗 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실 텐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 그 다음에 챗 GPT가 어떻게 질문을 던질 거냐에 따라서도 이 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대신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정보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